안녕하세요, 박민수 박사입니다. 오늘은 간의 해독 기능이 저하되어 간이 독에 의해 손상되고 있을 때 나타나는 초기 신호들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은 우리 몸에서 최대 에너지 기관이자 해독 기관입니다. 그리고 생산 공장이라고 보고 싶어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등을 대사해서 에너지를 만들고 우리 몸에 필요한 구성 성분을 생산하면서 해독 기능을 수행하고 담즙을 생성해서 우리 몸에 노폐물을 배출하게 됩니다. 많은 호르몬과 비타민, 면역물질을 만듭니다. 이렇게 많은 일을 하기 때문에 간에 손상이 생기면 병적 반응이 생기기 전에 미세한 기능적 이상부터 발현됩니다. 만약에 간 수치가 올라가고 항달이 나타나고 복소가 생기고 그랬다면 이미 너무나 많이 진행된 단계이죠. 이렇게 많은 일을 하는 간은 굉장한 인내력을 가지고 있는 장기이기 때문에 미세한 기능적 이상이 나타났을 때부터 우리가 간을 얼마나 혹사했는지 손상시켰는지 돌아보고 멈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간의 해독 과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간의 해독 과정은 지용성인 독소, 즉 기름에 녹는 독소를 수용성 물에 녹는 배출물, 수용성 배출물로 변환해서 몸 밖으로 배출하는 과정이 바로 해독 과정입니다. 근데 이 과정을 한꺼번에 다 하게 되면 너무 버겁고 많은 에너지가 들며 간에도 손상이 오기 때문에 1단계와 2단계로 나누어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1단계는 사이토크롬 P450 효소를 사용하여 지용성 화합물을 산화시켜서 적당한 중간 단계의 극성을 가진 화합물로 변화시키는 작용입니다. 2단계는 1단계에서 변환된 화합물에 붙인다는 거죠. 결합을 시킨다는 거죠. 콘주게이트 되는 분자, 주로 이제 황산염, 글루타치온, 아미노산 등을 추가해서 물에 잘 녹고 독성이 낮은 형태로 만들어서 배출시키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배출시킬 때 가장 중요한 경로는 바로 담즙이 되겠죠. 그런데 이러한 2단계 해독 과정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 그 독이 어디를 향하게 될까요? 바로 간 내부로 향하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혈액검사, OTPT, GTP에서 이상이 나타난다. 이미 많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초음파에서 지방간이 보이고 간이 섬유화가 진행됐다. 문제가 더 심각해진 거죠. 상당한 완충작용과 참을성을 가지고 있고 재생능력을 가지고 있는 간의 수치가 올라가고 있다. 우리가 엄청 혹사시키고 방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간이 우리에게 보내는 SOS 신호를 파악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초기 단계부터 이것을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간의 해독 과정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은 너무나 많은 독소 물질들이 간으로 쏟아져 들어온다는 거죠. 이것을 해독하지 못하고 그 독소가 간을 공격하고 있는 초기 신호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 피로와 무기력입니다. 독소가 축적되게 되면 에너지 대사를 방해해서 에너지 대사가 안 됩니다. 포도당 단백질이 잘 사용이 안 되니까 우리 몸의 주요한 에너지원인 대사물질들이 우리 몸에 사용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피로하고 처지는 무기력증이 오는 것입니다. 더불어 아까 제가 간에 쓰는 수많은 우리 몸의 유효 물질들을 만들어낸다고 했죠. 영양소들이 부족하게 됩니다. 비타민 A, D, E, K를 간에서 만들고요. 철분과 구리도 간에서 만들게 되거든요. 그리고 간에서 대사장이 이루어지는 수많은 호르몬들이 제대로 대사가 되지 못하니까 호르몬 불균형으로 인해서 피로와 무기력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에너지 대사가 안 될 때 가장 예민하게 영향을 받는 우리 몸의 신체 조직이 어딜까요? 바로 뇌죠. 포도당 대사의 가장 핵심이 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뇌는 포도당을 주된 에너지원으로 쓰게 됩니다. 그래서 머리가 멍한 증상이 있으신 분들,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과 더불어서 간의 해독 기능이 망가졌을 때 이런 증상을 호소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 해독이 안 되게 되면 우리 몸의 항산화 요소, 우리 몸의 대사 요소가 굉장히 많이 집중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효소계에 혼란이 생기게 됩니다. 소화 요소에 문제가 생기는 거겠죠. 따라서 간이 안 좋으신 분들이 초기에 나타내는 증상 중에 하나가 바로 소화불량입니다. 음식을 먹었을 때 속이 답답하고 뭔가 소화가 잘 안 되는 것 같다. 소화효소가 제대로 분비되지 않는 거죠. 더불어 이 소화불량을 더 악화시키는 게 바로 간, 장, 축의 교란입니다. 간과 장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커넥션 되어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장은 우리 몸에서 소화 흡수의 가장 중요한 기관이죠. 그래서 간이 해독을 못하면 장에 손상을 주게 되고 장이 수행하는 소화 능력이 떨어지면서 소화불량이 더 가중되는 거죠. 더불어
장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면역력에 저하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간의 해독 기능이 떨어지신 분들이 가장 많이 호소하는 동반되는 증상 중에 하나가 장누수 증후군, 새는장 증후군입니다. 장점막의 침해 결합이 손상이 되면서 장 안에 있어야 될 여러 가지 염증 물질이 우리 온몸으로 퍼지면서 수많은 만성염증 증상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리고 간장 축에 저하가 나타나게 되면 소화기능에도 심대한 영향을 받게 됩니다. 장 운동성이 저하되어서 변비와 설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이 최근에 나빠지신 분들 잘 살펴보면 가민성 대장 증후군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변비와 설사가 교대로 나타나는 거죠. 가스가 차는 증상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간이 해독 기능을 못할 때 장에 연쇄적인 이상 반응을 일으켜서 결과적으로 같이 동반되는 증상이라는 거죠. 이것의 연속선상입니다. 새는장 증후군, 장누수 증후군의 포커스를 장에서만 찾을 것이 아니고 간이 안 좋아지면서 연쇄적으로 이런 반응이 왔을 때 간의 해독 기능이 안 되면서 새는장 증후군으로 인한 만성염증까지 같이 합치게 되었을 때 어느 부분에서 초기 증상들이 전조 증상으로 나타나느냐, 바로 피부입니다. 피부의 발진, 피부의 건조, 피부 가려움증 등이 있게 되겠죠. 피부는 밖으로 드러난 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밖으로 드러난 간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간에서 만들어내는 혈액 온고인자, 프로스롬빈이나 피브리노겐 등의 원활한 합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혈액의 출혈 경향이 강화되는 것입니다. 출혈 경향이 강화될 때 대혈관부터 터지지 않죠. 모세혈관부터 미세한 출혈들이 있게 되고 똑같은 자극이나 부딪힘에도 멍이 잘 드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 K, 어존성 온고인자 같은 부분들이 감소되면서 이런 증상을 더 악화시킵니다. 피부 증상 중에서는 피부 건조증, 피부 가려움증이 있을 것 같은데요. 항달, 즉 빌리루빈이 혈액 중에 많아지면서 나타나는 가려움증은 간의 손상이 상당히 진행된 후기에 나타나겠죠. 그때는 이미 많이 진행된 상태입니다. 초기에는 항달에 의한 가려움증이 아니라 피부 염증, 피부 건조증의 가려움증이 있을 수가 있고요. 혈액 중에서 빌리루빈 수치가 필요 이상으로 안 올라가더라도, 검출이 잘 안 되더라도 쌓이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러한 가려움증을 호소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나타나는 간 손상의 초기 신호 중에 하나는 바로 소변 및 대변의 색깔이 변하는 것입니다. 아주 심한 변화는 아니고 조금의 변화라고 볼 수 있겠죠. 소변이 평소보다 진한 색으로 나타납니다. 소변이 평소보다 진한 색으로 나타나니까 콩팥에 이상이 없는지, 그리고 당뇨가 아닌지 검사를 해보는데 아무 이상이 없죠. 아마 간이 미세하게 기능 이상을 나타내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간에서 대사되지 못한 빌리루빈이 소량씩 조금씩 더 높게 소변으로 나오고 있는 현상을 가리키고 있을 수가 있고요. 대변이 색깔이 조금 연해진다, 회색으로 변한다, 이 부분도 간 기능의 초기 증상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담즙 형성이 아예 안 되거나 담즙이 완전히 가로막히면 대변이 완전히 하얗게 아니면 아주 연하게 녹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전에 비해서 대변의 색깔이 조금 옅어졌다, 이런 부분은 담즙의 형성이 되지 않음으로써 빌리루빈이 대변에 침착이 되지 않아 나타나는 양상일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간이 우리에게 보내는 신호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간을 아껴줘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간에 유독한 물질들, 간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우리 몸의 건강 상태를 해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간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뭘까요? 첫 번째 비만이죠. 두 번째 술과 담배죠. 세 번째 스트레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줄여주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간의 해독 기능이 원활하게 되려면 골고루 된 영양 섭취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1단계에서는 비타민 B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2단계에서는 비타민 B 중에서도 비타민 B9이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글루타치온이나 아미노산 등이 2단계 과정에서 콘주게이트, 결합되는 주요한 물질이기 때문에 항산화 영양소가 풍부한 파이토케미칼, 식물성 영양소를 섭취를 해주고 양질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담즙의 배설이 잘 돼야 되기 때문에 수분 섭취 역시 원활하게 해주는 게 매우 중요하겠죠. 간은 이 시간에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SOS 신호를 보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소리 무시하지 말고 간의 소리를 조금만 듣는다면 우린 충분히 건강한 간과 함께 평생을 잘 해독 기능을 잘 수행하면서 보낼 수 있습니다. 자, 간에게 조금 더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건강은 행복이다. 감사합니다.